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대망의 1년 집밥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김장김치 담그는 법을 해볼 거랍니다. 요즘은 절임 배추도 잘 나와 집에서 김장들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항상 양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깊은 감칠맛이 가득하고 양념 계량 그램수로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드릴까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보물 같은 맛이라고, 인생 레시피라고 다들 말할 정도니 꼭 이대로 한번 해보셔요. 오늘 아침에 절임 배추 40kg을 받았는데 어때요? 날창날창하게 잘 절여진 게 보이시죠? 지금 깨끗하게 세척해서 왔는데 상자 바닥 밑을 보면 물기가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양념을 버무리면 물이 많아 싱거워지고 제대로 양념이 쫙 안 달라붙는답니다. 그러니 넓은 채반에 받쳐 5시간 정도 물기를 충분히 빼줄 거랍니다. 이때 이렇게 엎어서 놔두셔야 해요. 그래야 배추잎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물기가 쭉쭉 잘 빠져요.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큰 비닐봉지를 덮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서늘한 곳에 놔둬주세요. 따뜻한 곳에 놔두면 배추가 생생한 맛도 없고 또 색깔이 누렇게 뜨기도 하거든요. 뒷베란다에 창문 열어놓고 놔두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그냥 거실부터 방문 창문 다 열어놓고 방 안에 놔둬도 괜찮아요. 물론 이러면 굉장히 춥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료들도 신선함을 유지해줘서 맛있게 담가지긴 해요. 이제 물기 빠지라고 놔두고 그동안 김치 양념과 들어갈 김치소 재료들을 손질해 볼게요. 먼저 식히는데 오래 걸리는 찹쌀풀부터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번에 미리 끓여 놓은 김장 육수를 사용할 거랍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동영상 올려놨으니 그걸 보시고 일단 간단히 설명하자면 곡멸치 51g, 말린 정어리 60g, 먹새우 80g, 양파 800g, 무 680g, 대파 360g, 대파뿌리 8개, 건표고버섯 48g, 뿌리다시마 44g, 물 8리터 넣고 뚜껑 덮어 센 불에서 끓이고 가운데까지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면 중불에서 30분 더 끓여주었답니다. 이렇게 끓여낸 육수는 다 쓰지는 않고 4.35리터만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뚜껑 덮어 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 이번 풀국 만들 때는 습식 찹쌀가루 400g을 사용할 거랍니다. 보통 방앗간에서 많이 판매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분기가 있어 살짝 촉촉하고 간도 돼 있답니다. 이걸로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윤기도 나고 숙성도 잘 돼 맛이 풍부해지더라고요. 물론 없으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건식 찹쌀가루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그럴 경우 양을 줄여서 한 300g 정도 해주시고 소금을 살짝 추가해 주세요. 본래는 바로 육수에 함께 넣고 끓이는데 이번에는 워낙 육수 양이 많다 보니 끓여지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칫 바닥이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끓기 전에 육수를 살짝 가져와서 미리 잘 풀어준 다음 육수가 부글부글 끓으면 그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찹쌀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놔두면 바닥에 눌러붙으니 센 불에서 거품기로 바닥을 긁어가며 계속 저어주세요. 찹쌀 넣고 대략 5 내지 6분 정도 지나서 물도 걸쭉해지고 거품이 가운데까지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20초만 더 끓인 후 불 끄고 차갑게 식혀주세요. 또 마지막 잔열에도 눌러붙으니까 한 번 더 잘 긁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양념 재료를 가져가 방앗간에서 갈아올 건데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원한 맛을 더해줄 무부터. 지금 무는 시원한 맛도 강하고 수분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양념에 물기를 담당한답니다. 무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천수무를 사용했어요. 이게 단단해서 갈거나 채 썰면 더 맛나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우리 무 생채할 때 쓰는 큰 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달콤함은 양파로 내줄 거랍니다.
보통 배에 사과 같은 과일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무래도 나중에 좀 국물이 텁텁해서 깔끔함을 위해서 양파만 사용할 거랍니다. 또 김치에 마늘과 생강은 절대 빠지지 않죠. 주의하실 게 그 냉동실에 보통 보관해 놓은 다지거나 찌워 놓는 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좀 끝맛에 쓴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통마늘과 통생강을 사용해야 신선한 향을 더해준답니다. 김장김치는 1년 두고두고 먹을 거니까 꼭 좋은 재료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 간은 액젓으로 깔끔한 맛을 내줄 거예요. 멸치나 까나리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고, 참치는 특유의 향이 있어 김치에는 어울리지 않으니 안 쓰는 게 좋고, 요즘 유행하는 홍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전라도 김장김치는 새우가 3종류나 들어가요. 먼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새우젓이에요. 가장 좋은 통통한 육젓을 사용해 줄 거고, 이건 북새우젓으로 전라도에서는 꼭 들어간답니다. 김장철이면 시장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넣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더해준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하니까 한 통 사서 겨울김치 담글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생새우라고 새우젓 담글 때 쓰는 그 새우랍니다. 특유의 신선한 맛과 이게 들어가면 개미집 맛이 참 좋거든요. 딱 김장철에만 보이고 나중엔 잘 안 보이니 장 보다가 보이면 꼭 사와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면 그냥 새우 있죠. 그거 껍질 벗겨서 넣으시면 돼요. 또 깊은 맛을 더해줄 젓갈 삼총사를 보여줄게요. 봉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색깔이 깜짝잡하죠. 그만큼 진한 색감과 깊은 맛을 내준답니다. 막 처음에는 비린 것 같아도 삭으면 삭을수록 깊은 맛을 내준답니다. 나중에 묵은지가 맛있어지는 비법이에요.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멸치 진젓은 멸치를 통째로 내장까지 담가 놓은 건데 이걸 푹푹 삶아서 체에 걸으면 액젓이 돼요. 깊은 감칠맛이 참 좋은데 젓갈 냄새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육수에 함께 넣고 푹 삶아서 넣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생생한 젓갈 맛을 좋아해서 그냥 갈아서 넣어줄 거랍니다. 이게 또 별미예요. 아주 고소한 게 감칠맛의 끝판왕이랍니다. 갈치 속젓이라고 해서 갈치 내장만 절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사용해서 요즘은 갈치 쌈장을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황석어젓이라고 해서 조기의 친척 정도 된답니다. 예전부터 시원한 맛이 난다고 되게들 주변에서 많이들 담그시더라고요. 거기다 이 생선의 고소한 기름이 김치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죠. 그런데 얘들은 다른 젓갈과 다르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머리 쪽에 조그마한 돌이 톡 박혀 있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떼고 통통한 몸통만 사용해 줄 거랍니다. 물론 요 머리는 버리지 마세요. 요거 육수 낼 때 함께 넣으면 또 시원한 맛을 내준답니다. 또 이게 생선 젓갈 중에서 비린내가 좀 제일 적게 나는 편인데 그래도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지느러미나 꼬리를 잘라내 주세요. 이렇게 다 챙겨가서 방앗간에 가져가면 기계에서 다 갈아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남은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방앗간 사장님이 마지막에 물을 넣어서 빼주시는데 그냥 물을 넣으면 좀 맛있는 맛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김장 육수 한 150ml 정도 조금 가져다가 마지막에 혹시 빼실 거면 이걸 사용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제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면 무 4-5개 4.8kg, 양파 6개 1.2kg 준비해서 잘 갈리도록 적당히 잘라주시고 통마늘 1.2kg, 생강 200g 넣어줄게요. 새우 삼총사, 새우젓 280g, 북새우젓 240g, 생새우 120g 넣고 갈치 속젓 280g, 멸치 진젓 510g, 황석어젓 460g 넣어주세요. 이때 이 젓갈들은 몸통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물까지 함께 넣어주셔야 해요.
또 멸치 진젓과 황석어젓 비율은 취향껏 조절해 주세요. 전라도 특유의 진한 감칠맛과 익어서 맛난 묵은지를 원하면 진젓을 비율을 더 늘려주시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면 황석어 비율을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완전 진한 오리지널 전라도 맛을 원하면 황석어 생략하고 멸치 진젓만 920g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멸치 액젓 480ml 넣고 방앗간에 가져가서 갈아오시면 된답니다. 집에서 하나하나 갈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니 꼭 갈아오셔요.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다 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물론 아까 말했던 김장 육수도 꼭 챙겨가서 마지막에 갈아오시고요. 이번에는 김치소에 들어갈 야채들을 손질해 볼게요. 이것도 워낙 들어간 종류가 많으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전라도 김장김치의 맛의 비법 중 하나인 말린 청각 80g이랍니다. 이게 해조류의 일종인데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젓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칫 여러 가지 잡내가 많이 나는데 이 청각이 그 잡내를 샥 잡고 시원한 맛을 더해준답니다. 이게 진짜 비법이니 꼭 준비해 주셔야 해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나오기는 한데 그래도 말리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보셔요. 지금 물이 뿌옇게 변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 물을 4-5번 정도 갈아가면서 손바닥으로 아주 바락바락 주물러가면서 씻고, 혹시 중간에 물을 갈다가 이물질이 좀 가라앉아 있으면 깔끔한 맛을 위해서 버려주세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왔으면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청각은 아주 곱게 다진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잘게 썰어 주셔야 해요. 이게 질기기도 한 게 1차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나중에 크게 도드라지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양념에 갈아버리면 또 초록물이 나와서 또 별로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곱게, 거의 정체를 숨긴다는 느낌으로 다져주셔야 해요. 한 번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한 번 더, 2번 아주 잘게 썰어주세요. 또 향긋함을 더해주는데 역시 대파가 빠지면 안 되죠. 대파 한 8대 820g 준비해 주시고, 흰 줄기는 말아져 있어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흰 줄기 쪽에만 살짝 길게 칼집을 내주고 나중에 양념에 잘 섞이도록 가늘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대파는 향긋함을 더해준다면 쪽파가 익으면서 또 달콤함을 더해준답니다. 쪽파 500g 준비해서 어슷 썰어주세요.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미나리 1.5단 800g 넣어줄게요. 독특한 향이 은근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짧게 썰어주면 되는데 미나리 향이 싫으시면 준비한 다른 야채들 양을 조금씩 늘려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홍갑 800g 넣으면 붉은 물이 빠져나와 김치 색감을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고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해줘 오래가게 해주고 톡 쏘는 맛이 더해져 김치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준답니다. 또 끝쪽 줄기 부분은 조금 딱딱하니까 먹기 좋게 몇 번 가볍게 칼집을 내줄게요. 번거로우시면 잘라내도 되는데 정확한 무게양을 위해서 저는 함께 넣어주는 거랍니다. 또 끝쪽은 단단하니 좀 더 잘게 썰고 줄기는 좀 더 크게 3cm 길이로, 잎은 면적이 넓으니까 다시 1cm 길이로 썰어줄게요. 그리고 김치소에 무가 빠지면 섭섭하죠. 4개 3.2kg 준비해 주시고 균일하게 채 썰어 주세요. 채 칼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범벅이 돼 양념이 조금 따로 놀더라고요. 이렇게 무생채 2개 정도로 썰어줘야 적절하답니다. 또 높아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는 재료들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채 썰어 주세요. 이게 썰어서 오래 놔두면 공기에 노출돼서 쓴맛이 나거든요. 그러니 재료들 다 갈 건 갈고 썰 건 다 썬 다음 꼭 마지막에 채 썰어 주세요. 이제 채 썰어 놓은 무에 고춧가루 한 컵 좀 넘게 120g 넣고 밑색을 입혀주세요. 무는 아시다시피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밑색을 입혀줘야 물기가 좀 덜 빠져나와 양념도 착착 잘 달라붙고 색감도 불그스름하니 먹음스럽게 잘 나온답니다. 잘 달라붙도록 손으로 조금 박박 문질러 주세요. 이제 무채는 잠시 걷어내고 이 대야에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방앗간에서 갈아 놓은 재료들과 차갑게 식힌 찹쌀풀을 넣어 주세요. 고춧가루는 두 종류로 청양고춧가루 200g, 그냥 고춧가루 2kg 넣어 줄 거랍니다. 청양고춧가루가 살짝 들어가면 끝맛에 칼칼함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또 색감도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물론 번거로우시면 그냥 고춧가루로 다시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주세요. 또 아까 무와 양파만으로는 조금 단맛이 부족하니까 설탕 1컵 정도 225g까지 넣고 잘 섞어주세요. 또 섞을 때도 고춧가루를 풀어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둥글게 가라앉은 바닥부터 위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대략 한 4-5분 정도. 제가 김장 양념을 만들 때 꼭 강조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양념은 꼭 김장 당일날 만드시는 게 좋아요. 할 일이 많다고 전날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양념만 먼저 많이 숙성돼 버리고 야채에서 물도 많이 빠져나와 꼭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주문해 놓은 김장 양념 같은 경우가 배송되면서 숙성돼 버려 제맛이 안 나는 거랍니다. 절여서 물기 뺀 배추가 싱싱한 상태 그대로일 때 바로 막 만든 양념을 발라줘야 둘이 같이 적절히 익으면서 제대로 된 맛이 나와요. 이렇게 반지르르한 윤기가 나올 때까지 섞어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썰어 놓은 야채들, 무, 생채, 청각 넣고 한 번 더 잘 섞어주세요. 김장김치를 만들 때는 꼭 양념을 이렇게 넉넉히 준비해 주셔야 해요. 보시다시피 양념 한번 만들려면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김장하다가 혹시 양념이 부족해 버리면 자칫 처음부터 다 준비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남아도 될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해주세요. 다 섞은 다음에 배추 중간잎을 하나 떼어서 양념을 발라서 맛을 봐보세요. 조금 싱거우면 액젓, 진한 맛을 원하면 그 멸치 진적 국물을 더해 주시고, 좀 짜다 싶으면 무를 갈아서 무즙을 넣어 주세요. 이제 다시 배추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이게 5시간 정도 지났는데 물기가 잘 빠진 게 보이시죠? 이때도 또 해줘야 될 과정이 하나 있답니다. 요 초록색 겉잎 있죠? 이걸 떼어내주는 거랍니다. 이건 좀 아삭한 맛이 없어 질겨서 김치로 담가 놓아도 나중에 식구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내 줄 건데 나중에 김치 보관할 때 따로 쓰임새가 있으니 절대 버리지 말고 모아놔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배추가 굉장히 커서 이대로는 하나씩 꺼내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칼집을 살짝 내준 다음에 쭉쭉 잡아당겨 반 갈라줄게요. 또 심지는 먹잘 게 없으니 도련에 버려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넣어줄 건데 그 전에 배추잎 하나하나에 가볍게 밑색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살짝씩 훑어주세요. 그래야 무채처럼 색감도 예쁘고 양념이 쫙쫙 잘 달라붙는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양념을 넣어줄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김치소를 손에 쥐고 단단한 줄기 쪽에는 좀 많이 박아 넣고 잎은 금방 간이 배니까 가볍게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잎을 내려가면서 한 장씩 정성스럽게 발라주세요. 너무 양념이 또 많으면 범벅되니까 적당히 내주시고요. 이렇게 다 바른 다음 양손으로 꼭 눌러주세요. 이게 공기를 빼주는 작업이랍니다. 김치들은 공기와 접촉을 하면 이상하게 맛이 없더라고요. 양념만으로 안을 채워줘야 나중에 유산균이 활동을 잘해 맛있게 익혀져요. 그리고 가쪽 큰 잎을 쭉 펼쳐서 포대기처럼 잘 감싸준 다음 한 번 더 가볍게 모양을 잡아 공기를 빼주면 김치 한 포기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또 나는 더 맛깔스럽게 먹고 싶다 하면은 요 양념에 생굴을 넣어주세요. 굴은 탱글탱글한 게 김치와 찰떡이더라고요. 단 굴은 오래 놔두면 삭아서 맛없어지고 자칫 변질될 수 있으니까 다 넣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내에 빨리 먹을 김치 정도나 남에게 선물할 때 그때만 넣어주셔요. 이번에는 양념을 조금 넉넉히 준비하기도 하고 배추 포기가 커서 그런지 양념도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채로운 재료들이 들어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 김장뿐만 아니라 덤벙김치라든가 홍갈김치, 빠개지, 무김치 등등 다른 겨울김치를 활용해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면 당일에 다 못 쓸 것 같으면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활용해 주시고요. 이제 보관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이때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용기 한 80% 정도만 담아주세요. 아시다시피 김치가 익고 점차 국물이 빠져나오면서 숙성되고 나중에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꽉 채워 담으면 꼭 넘쳐 흐를 수 있어요. 냉장고 청소하려면 되게 번거로우니까 위쪽 빈 공간을 꼭 남겨주세요. 또 김치의 가장 주 적은 공기죠. 공기와 접촉하면 거기서부터 점차 변질되기 시작해 특히 위쪽은 허옇게 골마지 끼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떼어놓은 배추 초록잎이랍니다. 이걸 세로로 가로로 이중으로 좀 덮어주세요. 그럼 공기와 접촉을 차단해줘서 김치의 신선함을 계속 유지해 준답니다. 물론 아까 굴 넣은 김치는 금방 먹을 거니까 굳이 안 덮으셔도 괜찮아요. 또 이 덮은 배추잎은 나중에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넣었다가 우거지처럼 된장국이나 지져 먹어도 또 꿀맛이니까 꼭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절이기만 했지 간이 좀 약하잖아요. 싱거우면 이것도 변질되니까 김치와 똑같이 짠기를 맞추기 위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줄게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통 겉쪽이나 안쪽을 보면 양념이 조금씩 묻어 있잖아요. 이걸 오래 방치하면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답니다. 그러니 키친타올로 꼼꼼히 닦아서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김장김치 열심히 담가 놓았는데 변질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마지막뿐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돈해 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뚜껑 덮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드디어 김장김치 만들기가 끝났답니다. 어때요? 유용하게 보셨나요? 진짜 김장김치는 항상 큰일이죠. 이번 전라도 김장김치는 익으면 익을수록 묵은지는 더 맛있어져서 이걸로 나중에 고등어나 삼겹살, 감자탕에 넣어 함께 지져 먹으면 또 꿀맛이거든요. 40kg 담가 놓아도 여기저기 지인들 다 나눠주고 가족들과 먹다 보면 금방 다 먹어 부족하거든요. 진짜 담그고 또 담그신다고 하니 조금 넉넉히 담가 1년 맛있게 즐겨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